안녕하세요, 울선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대만 워킹홀리데이 다녀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워홀 갔다 왔다고 하면은 대만은 그렇게 막 흔한 장소는 아니다 보니까 다들 대만 워홀 다녀온 이야기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대만으로 워홀을 결정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다녀왔는지, 그 다음에 또 다녀와서 중국어 실력은 어떻게 늘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4개월간 대만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습니다. 보통 워홀하면 1년 단위로 많이 다녀오는데 저는 딱 4개월만 계획하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보통 왜 4개월만 다녀왔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간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오랫동안 쉬는 게 제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빨리 다녀와서 다시 취업 준비를 해서 취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1년을 다녀오지 않고 4개월 정도 다녀왔던 것 같아요. 워킹홀리데이로 대만이 많이 가는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대만을 워홀 장소로 선택했는지를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는 영어권보다는 중화권으로 제가 워홀을 가고 싶었고, 중국어 공부를 예전부터 꾸준히 해왔다 보니까 중국어 실력을 좀 더 향상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대만에 혼자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대만에 너무 친절한 사람들도 너무 많고, 또 그 당시에 제가 나의 소녀시대나 뭐 이런 대만 로맨스 영화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만의 영화 속에서만 봤던 그런 감성들이 실제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그것 때문에 대만에 좀 빠지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워킹홀리데이 장소를 정할 때 대만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정말 성향이 극피 성향이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퇴사를 하고 대만을 가는 것까지도 2주 정도? 밖에 안 걸렸나?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뭔가를 체계적으로 많이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대책 없이 호다닥 몸만 떠났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딱 한 가지는 정하고 갔었어요. 구글에서 중국어로 정보 검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어떤 방식이打工 환수라는 게 있는데,打工 아르바이트를 환수 숙소 교환을 하면서 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이제 알바비를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알바를 함으로써 호스텔에서 숙소를 제공받는 식으로 저는 진행을 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워홀을 가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힘들게 돈을 벌면서 사실 워홀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그래도 제가 살 숙소비 정도를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호스텔에서 일을 하면서 호스텔에서 일을 하는 그 숙박비를 대신 받는 건 거죠. 호스텔에서 또 어떤 일을 했었냐? 저는 2015년에 중국 교환학생을 다녀왔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되게 꾸준히 했었어요. 이제 호스텔에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알아보다가 그 당시에 한국 고객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보통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 보고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에 한국어로 이 호스텔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 호스텔의 생활에 대해서 포스팅해주는 이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했던 일들이랑 너무 딱 맞는 일이기도 하고, 또 제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바로 그 당시에 한국에서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내가 이런 지금 이 잡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오케이가 돼서 대만을 가게 됐습니다. 숙소는 따로 뭐 직원 숙소가 별도로 딱 있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다인실 호스텔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8인실 그 도미토리에 그냥 그 방은 직원들 방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8인실 방에 다른 직원들이랑 같이 묵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대단한 게 지금은 솔직히 호스텔도 가서 공용 화장실 쓰고 도미토리 쓰고 하라고 하면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4개월 동안 진짜 2층 침대에 막 8명이서 다 같이 숙소를 썼었고, 화장실도 별도의 뭐 직원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손님들이랑 똑같이 그것도 남녀 공용으로 썼었습니다. 근데 뭐 그랬었어도 되게 불편함 없이 재밌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대만에 워킹 홀리데이를 갔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또 중국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저는 담강대학교 어학당에서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왜 또 담강대학교 어학당을 다녔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한국인들 사이에서 그런 어학당으로 유명한 곳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데는 그 문화대학교 어학당이랑 대만대학교 어학당, 그 다음에 또 사범대 어학당, 이렇게가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왜 담강대학교 어학당으로 갔는가? 일단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인들한테 안 유명하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실 가긴 했었어요. 뭔가 워홀을 갔을 때 너무 많은 한국인들이랑 어울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 중국어 실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한국인들이 없는 어학당을 가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중국에서 교환학생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대만의 번체자보다는 간체자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문화대에서는 테스트가 간체로는 안 하고 번체로만 가능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문화대에서도 테스트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테스트 결과 너무 제가 낮은 반에 배치가 된 거예요. 담강대학교는 번체랑 간체를 골라서 시험을 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체로 그 당시에 시험을 쳤었고 제 실력에 딱 맞는 반에 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어학당 생활은 어땠냐를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총 2개 반에 있었어요. 학생은 전부 다 10명 이내 정도였고 첫 번째 반은 일본인이랑 베트남인 여러 국적이 좀 섞여 있는 반이었었고, 두 번째 반은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저 빼고 전부 다 베트남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대만으로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어학당을 다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저보다 중국어를 잘했기 때문에 모든 언어의 소통은 중국어로 진행을 했었고, 또 선생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중국어를 다 잘하기 때문에 제 중국어 실력에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또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이 저한테 관심도 엄청 많이 가져주고 막 이랬어가지고 여러모로 되게 행복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제 대만 워홀 시절 하루 일과는 어땠냐면요. 일단 오전에는 학교를 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다시 호스텔로 가서 딱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3편 정도 이렇게 포스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호스텔로 가서 간단하게 밥도 먹고 포스팅도 하고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맞아, 이것도 있었다. 그 포스팅도 했었는데 그 뒤에는 또 그 호스텔에서 그 한국어 가르치는 수업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제 한국어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진행을 했었고, 그때 진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정말 꾸준히 연락하고, 또 지금도 제가 대만 가면은 애들이랑 만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국어를 좋아하고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이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무엇을 얻었는지 생각해보면 당연히 1번은 중국어였어요. 저는 제가 살았던 환경이 그 현지인들 사이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정말 중국어에 대한 노출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4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는 꿈도 중국어로 꿀 정도로 정말 중국어에 대한
학습이 많이 됐었고, 그 다음에 또 대만이 사실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사실 가기 전에는 중국에서만 하는 그 간체자만 배웠었어서 번체에 대해서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4개월 정도 학습을 하고 나니까 번체랑 간체랑 모두 다 알아볼 수 있는 실력이 됐었습니다. 대만인 친구들이랑 많이 지냈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트렌디한 그런 중국어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호스텔에서 살았을 때 정말 많은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때 같이 일하던 또 대만인 친구들도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어 수업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때 만났던 친구들도 지금도 한국에 자주 올 때마다 잘 만나기도 하고, 저도 대만에 자주 갈 때마다 만나기도 하는, 한 5년이 넘었지만 되게 또 친한 친구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좋은 경험을 얻었다. 제가 교환학생도 가보고 또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어학연수나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워홀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제가 아직 활용을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워홀이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서 제가 워홀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랬다 보니까 워홀에서 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일도 해봤었고, 학교도 다니고, 그다음 다양한 또 친구들도 만나고, 정말 대만의 다양한 장소에 놀러도 가고, 또 친구들 집에도 가고, 그러면서 정말 뜻깊은 많은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다시 돌아와서 취업 준비를 하고, 제가 또 취업을 해서 실제 지금도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이 시점이 돼도 그때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랑 할 수 있는 거에 다 도전을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고, 그때 참 잘 놀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을 해도 뭔가 너무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라는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대만 워홀 총평. 저는 4개월간의 기억들이 너무 좋았었고, 대만은 그 이후로도 저는 너무 좋았던 기억들 때문에 되게 자주 가는 곳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대만 워홀에 좀 주의할 점은, 이게 번체자를 쓰는 곳이고 또 중국이랑은 발음이 조금 다르거나 단어 자체가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 나는 간체를 배웠고 간체를 앞으로도 유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대만 사실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뭐 공산품은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그 식비 정도만 좀 저렴하다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월급이나 알바로 받는 수익이 크지 않으면 막 엄청 풍족한 돈을 많이 벌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돈 벌 목적으로 대만으로 워홀 가는 거는 비추입니다. 저는 크게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다 행복하고 너무나도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4개월이었고요. 이렇게 제가 대만 워홀 기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이나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또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의 얘기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안녕. Top down, we drive up 45 wind in our face. Yeah, no time to think about slowing down, fuck yesterday. Let's go out to the city lights, girl, got me feeling right, fading away. Yeah, 'cause right now I think we needin' that long holiday. Late nights, real fights, got that shit, got that real ice. For you, come soon, bad girl, gonna stay the night through. I think that I love you, no one else above you, feeling like we've been